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들은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돕니다. 나는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 나는 이제부터는 조심만 하다가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치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를 분석해 보면 혈압은 운명이 아니라 신호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신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몸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숫자 하나로 기억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얼마, 이완기 혈압이 얼마.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혈압을 단순한 숫자라기보다 혈관과 심장, 신장, 신경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종합 결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혈압은 점수표입니다. 점수표가 나쁘다고 해서 점수표를 뜯어 고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성적은 공부 습관이 바뀌어야 올라갑니다. 혈압도 같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방법만으로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뻣뻣해진 느낌, 잠을 못 잔 날 더 뛰는 심장, 짠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날 무거운 머리,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결국 숫자로 나타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을 읽으며 가장 많이 확인한 문장은 이런 종류였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체중 감소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저염 식사와 채소, 과일 중심 식사는 혈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혈압은 낮추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혈관을 늙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점입니다. 혈압 수치가 조금 좋아졌는데도 몸이 불안하고 반대로 혈압 수치가 조금 높아도 몸이 괜찮은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혈관의 상태,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혈관은 고속도로입니다. 피는 자동차이고 심장은 펌프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새 것일 때는 자동차가 부드럽게 달립니다. 도로가 넓고 탄력이 있어 충격을 흡수하니까요. 하지만 도로가 오래되어 딱딱해지고 군데군데 좁아지면 어떻습니까? 같은 양의 자동차가 지나가도 정체가 생기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혈압입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고속도로를 얼마나 부드럽게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혈관의 탄력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오르면 소금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금, 즉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올리는 요인은 나트륨 하나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근육 감소,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알코올 과다, 그리고 가공식품 중심 식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소금만 줄이고 다른 생활은 그대로라면 혈압이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나는 체질이야. 역시 나이는 못 속여. 하지만 연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소를 하나씩 바꾸면 혈관은 반응한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육을 살려야 혈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혈관을 녹슬게 하는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나빠지고 염증이 늘기 쉽습니다. 염증이 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자율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자율신경이 예민해지면 잠이 깨지고 잠이 깨면 다시 혈압이 오르고 다시 운동이 싫어지고 다시 근육이 줄어듭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순환도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선순환의 문을 엽니다.
먼저 첫째,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대사기관으로 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혈당과 지방 대사에 깊이 관여하고 혈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 혈관 안쪽 기능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은 피를 말초에서 심장으로 되돌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정맥순환을 돕습니다. 이 순환이 좋아지면 심장이 과하게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혈압도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무릎이 아프다. 나는 숨이 차다. 그래서 운동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운동은 체력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체력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걱정된다면 무릎을 살리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관절에 충격을 줄이는 걷기, 의자를 잡고 하는 앉았다. 일어나기, 집안에서 하는 발뒤꿈치 들기 같은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걷기 15분. 빠르게 걷든 천천히 걷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쉬었다가 다시 10번, 다시 10번. 총 3세트입니다. 이게 힘들면 5번씩 3세트로 시작해도 됩니다. 핵심은 근육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필요하다. 너는 아직 쓰일 것이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근육은 반응합니다. 근육이 반응하면 혈관도 반응합니다. 운동을 할 때 숨이 차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수의 숨가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약간 끊어서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턱 막히도록 하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다 싶은 정도에서 멈추고 다음 날 다시 하십시오. 혈압 관리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과학입니다. 둘째, 혈관 염증을 줄이는 식사입니다. 여기서 염증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염증은 상처가 났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조용히 지속되는 저강도 염증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의 안쪽을 코팅하는 얇은 막인데 이 막이 건강하면 혈관은 필요할 때 잘 이완되고 불필요하게 수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은 쉽게 뻣뻣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덜 가공된 음식, 덜 달고, 덜 짜고, 덜 기름진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법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법은 국물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소금의 많은 부분은 국물에서 들어옵니다. 매 끼니 국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만 조정해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또는 두세 숟갈만 드시는 방식으로 바꿔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는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실행법은 반찬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과 반찬을 같이 먹을 때 짠 반찬이 앞에 있으면 손이 먼저 갑니다. 짠 반찬은 멀리 두고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을 가까이 두십시오. 시선이 닿는 곳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혈압을 만듭니다. 세 번째 실행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걱정된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소와 과일, 콩류,
감자 같은 식품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식탁에서 얻는 칼륨과 섬유소,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행법은 지방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이 심혈관 건강에 유리할 수 있다는 보고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생선을 식탁에 올리는 것, 견과류를 한 줌 정도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 튀김보다는 구이와 찜을 선택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모여 혈관을 덜 녹슬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행법은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둔해져 더 그렇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순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 기상 직후 물 300ml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권합니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천천히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도 물을 나누어 마십시오. 소변색이 너무 진하면 수분이 부족할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신경의 균형입니다. 혈압이 오르는 분들 중에는 운동도 하고 짠 것도 줄였는데 이상하게 혈압이 들쑥날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율신경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혈관 수축과 이완, 호흡, 소화 등을 조절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이 계속되면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그 상태가 길어지면 혈관은 수축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잠을 방해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시 혈압이 오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자율신경을 되찾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호흡입니다. 숨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복식 호흡을 권합니다.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가 납작해지도록 합니다. 이때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들이마시기는 4박자, 내쉬기는 6박자처럼 말입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다만 포인트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번보다 하루 2번이 더 좋고 매일이 가장 좋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수면 부족이 혈압 상승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을 오랫동안 보고해 왔습니다. 수면은 혈관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혈관이 쉬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루틴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짠 음식, 과식, 과도한 음주, 늦은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강한 빛 노출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방의 조명을 조금 낮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면 자율신경이 밤에 부교감 쪽으로 기울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혈압약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약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약만으로는 삶의 불안을 다 없애기 어렵습니다. 약은 숫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혈관을 젊게 만드는 생활의 힘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든 안 먹든 혈관을 회복시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작게 시작하고 매일 반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물 300ml를 준비해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창가로 가서 10분만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은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생체 리듬이 맞으면 수면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자율신경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다음 하나를 돕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콩류 등을 자신의 소화 상태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밥의 양을 줄이기 어렵다면 먼저 반찬 구성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채소 반찬을 늘리고 가공햄이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의 빈도를 줄여 보십시오. 단번에 끊지 마십시오. 끊는 것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대신 빈도를 줄이십시오. 빈도를 줄이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가벼운 걷기를 넣어 보십시오.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특히 식후 걷기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을 앞에 두고 발바닥 전체로 딛는 느낌을 가져 보십시오. 처음에는 속도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짠맛을 줄이는 핵심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짜게 먹으면 밤에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물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고 단백질은 적당히, 탄수화물은 과하지 않게.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 이것이 여러분 혈관의 야간 휴식을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폭식 호흡 5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혈압이 어땠는지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판단을 돕습니다. 판단은 불안을 줄입니다. 불안이 줄면 자율신경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다시 선순환입니다. 혈압 측정도 중요합니다. 측정이 불안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재다가 숫자에 휘둘립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이 흔들려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측정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세, 같은 조건으로 재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서 5분 정도 안정한 다음에 측정하십시오. 말은 하지 말고 다리는 꼬지 말고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측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정도를 일정 기간 기록해 자신의 패턴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숫자로 하루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균과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미 오래됐는데 지금 바꿔도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희망을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을 데이터로 말합니다. 연구는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과 식사, 수면을 바꾸면 혈압과 혈관 기능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여러분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 주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늦지 않았다. 나는 내 혈관을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 나는 숫자에 끌려다니지 않고 습관으로 내 몸을 이끌 수 있다. 이 말이 마음에 들어와야 행동이 시작됩니다. 행동이 시작되면 몸은 반응합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무작정 굶거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특정 음식만 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극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는 것은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혈압 관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의 리듬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현실적인 식단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식단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 끼니 단백질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둘째, 채소가 접시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셋째, 국물과 소스는 적게 합니다. 넷째, 가공식품의 빈도를 줄입니다. 다섯째, 음주는 가능하면 줄이거나 줄이기 어렵다면 양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몇 번, 한 번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하면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되면 자율신경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장비를 사고 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멈춥니다. 혈압 관리는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이깁니다. 하루 15분 걷기, 의자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이 세 가지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스쿼트 깊이를 얕게 하고 속도를 줄이고 통증이 심하면 쉬면서 몸의 신호를 우선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면 결과가 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확인은 공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세 가지 원칙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육으로 혈관을 받치고 식사로 혈관을 덜 녹슬게 하고 호흡과 수면으로 혈관을 쉬게 하라.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걷기 15분이 어려우면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물 300ml가 부담이면 200ml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식호흡 5분이 어렵다면 2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숫자는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숫자는 여러분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불안의 근거가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체중과 복부 지방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혈압 상승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혈관의 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배 주변에 쌓인 지방입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이 지방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고됩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혈압이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나이 자체보다 활동량 감소와 근육 감소, 과잉 열량 섭취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나이는 핑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생활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체중을 급하게 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허리둘레를 줄이는 생활을 하십시오. 하루 7,000보에서 10,000보 사이의 걷기를 목표로 하되 처음부터 10,000보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현재 걸음수에 2,000보를 더하는 방식으로 늘리십시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간식을 줄이십시오. 특히 밤에 단 음식을 먹는 습관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지방 축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밤은 저장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으면서도 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과도한 음주가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은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이 깨지면 다음 날 혈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 중 이틀은 완전히 쉬는 날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마실 때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 보십시오. 이런 작은 조정이 누적되면 혈관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혈압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 보겠습니다. 혈압은 낮추는 대상이 아니라 훈련하는 대상입니다.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숨이 차고 근육이 아픕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자극과 회복이 반복되면 혈관은 적응합니다. 운동을 하고 쉬고 다시 운동하고 잘 자고 잘 먹고 다시 반복하는 이 리듬이 혈관에 탄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이 아침에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아침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의 혈압 상승은 자율신경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밤 동안 낮아졌던 혈압이 아침에 급격히 오르면 혈관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이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갑자기 움직이기보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깨우고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햇빛을 보며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한 출발은 혈관에도 급한 신호를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만 높게 나옵니다. 긴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베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병원에서는 높은데 집에서는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가정 혈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분석을 위한 것이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압 관리에서 간과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소리 없는 피로입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기운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이 얕고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압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잠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30분 이내로 짧게 오후 늦지 않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햇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햇빛 노출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상태가 혈압과 연관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보충제 복용은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햇빛 노출은 생체 리듬과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정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혈압과 연결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질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혈액이 빠르게 밀려나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손상이 쌓이면 혈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혈관 보호의 문제입니다. 혈관을 보호하려면 과도한 압력을 줄이고 염증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쉽게 말해 몸이 녹쓰는 현상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이런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계란 1개, 나물 반찬 2가지, 김은 소량. 점심에는 잡곡밥과 생선구이, 채소 반찬 위주, 국물은 반만. 간식은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1개. 저녁은 두부나 닭가슴살과 채소 볶음, 밥은 소량. 그리고 물은 하루 2000ml 안팎을 나누어 섭취. 이것은 예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짜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연식 위주로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부터 바꿀 수 있는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가지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매일 걷기. 둘째, 국물 줄이기. 셋째, 폭식호흡.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식이 아니라 결심을 요구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걷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국물을 절반만 먹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잠들기 전 5분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 문장을 댓글에 남겨 보십시오. 선언은 행동을 강화합니다.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혈압은 적이 아닙니다. 혈압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자동차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차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점검하고 정비하고 다시 운전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올랐다면 내 삶의 리듬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잠은 충분했는지, 스트레스는 과하지 않았는지, 움직임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음식은 과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신호를 읽으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보다 강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보다 강한 것은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혈관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걷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국물을 줄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숨을 고릅니다. 여러분의 한 줄 선언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건강 인사이트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게 돕는 연구자입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